안녕하십니까. CJ제일제당 재경실 IR팀 이은호입니다.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본 실적 발표는 외국인 투자자분들을 위해 한영 동시 통역으로 진행됩니다. 본 실적 발표 자료는 미래에 대한 예측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예측 정보는 향후 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실적 발표 자료는 외부 감사인의 회계 감사 과정에서 일부 변동이 있을 것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참석한 경영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경실장 천기성님, 재무전략 담당 권경민님, 식품경영관리 담당 양성원님, 식품한국 사업관리 담당 전선호님, 바이오 사업관리 담당 최종환님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금일 진행 순서는 천기성 실장님께서 4분기 실적 및 리뷰 내용을 발표하신 후에 주요 전략 추진 현황 및 2026년 전망에 대해 해당 부문에서 말씀드리 이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드앤케어 부문은 2025년 10월 1일 지분 매각을 위한 SPA 체결 이후 4분기 실적부터 중단 영업 손익으로 반영되나 실적 발표 자료는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피드앤케어 부문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피드앤케어 부문을 제외한 실적 자료는 어펜딕스 첫 번째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CJ제일제당 재경실장 천기성입니다. 오늘 설명은 2025년 4분기 및 연간 실적 하이라이트, 각 부문별 실적 분석, 주요 전략 추진 현황 및 전망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서 대한통운을 제외한 2025년 4분기 전사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식품의 매출 증가가 바이오 사업 부문의 매출 둔화를 상쇄하며 대한통운을 제외한 전사 매출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4조 5,375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해외 식품의 이익 개선에도 바이오 사업 부문의 업황부진 지속과 국내 식품 설 명절 세트 판매 시점차 영향으로 전년 대비 15.8% 감소한 1,813억 원을 영업이익률은 4.0%를 기록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의 손실 반영으로 8,76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대한통운을 포함한 2025년 4분기 실적은 매출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5,671억 원, 영업이익은 9.2% 감소한 3,385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25년 연간 실적입니다. 대한통운을 제외한 2025년 연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식품의 성장에도 하반기부터 이어진 바이오 사업 부문의 매출 감소로 전사 매출은 전년 대비 0.6% 감소한 1조 7,549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바이오 사업 부문의 고수익 제품 업황 부진과 식품 사업 부문 전반의 원가 부담으로 전년 대비 5.2% 감소한 8,612억 원, 영업이익률은 4.9%를 기록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은 기말 영업의 손실 반영으로 6,579억 원 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대한통운을 포함한 2025년 연간 실적은 매출은 전년 대비 0.3% 증가한 29조 4,523억 원, 영업이익은 11% 감소한 1조 3,673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업 부문별 실적 분석입니다. 먼저 식품사업 부문을 살펴보면 매출은 전년 대비 3% 증가한 1조 9,222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해외 식품은 미국에서 견조한 피자 판매와 만두의 판매 증가,
디저트 판매 재개 영향으로 성장하였고, 유럽과 오세아니아 시장에서는 제품 카테고리의 확대, 일본에서의 만두 판매 증가 영향 등으로 글로벌 주요 지역에서 고른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국내 식품은 설 명절 선물 세트 판매 시점차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과 유사한 1,183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해외 식품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미주 지역의 원재료비 부담과 일본 및 유럽에서의 프로모션 확대에 따른 판촉비 증가에도 외형 확대에 따라 이익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국내 식품은 명절 시점차 영향과 원부재료비 상승으로 이익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사업 부문 매출 상세입니다. 먼저 해외 식품은 전년 대비 9% 성장한 1조 6,124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미주 지역 매출은 피자 판매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디저트 기조 효과와 더불어 만두 매출이 분기 및 연간 기준 역대 최고 매출액을 기록하였으며, 상온밥 등 GSP 주요 제품 판매 확대로 전년 대비 8% 증가하였습니다. 일본은 치바 신공장 가동 이후 만두 판매 확대로 매출이 18% 증가하였고, 중국은 클럽과 온라인 채널의 성장을 기반으로 만두, 냉동 주먹밥의 판매가 증가하며 매출이 8% 상승하였습니다. 유럽은 만두, 누들, KSF 등 GSP 포트폴리오의 지속적인 판매 확대로 매출이 30% 고성장하였으며, 오세아니아에서는 메인스트림 채널에서 GSP 입점 확대가 지속되며 높은 성장세가 이어졌습니다. 국내 식품 매출은 전년 대비 4% 감소한 1조 3,138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가공식품은 설 명절 선물 세트 시점차의 영향으로 매출이 5% 감소하였으며, 소재식품은 대두박 판매량 축소로 매출이 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사업 부문입니다. 바이오 사업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5% 감소한 1조 48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트립토판 및 핵산, 스페셜티 제품의 업황 부진 지속으로 매출이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5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고수익 제품인 트립토판, 알지닌, 핵산의 경쟁 심화 지속으로 단가 회복이 지연되며 이익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사업 부문 주요 제품별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료용 아미노산 품목에서 라이신은 유럽 지역 판가 하락에도 판매량 확대를 통해 매출이 확대되었습니다. 트립토판은 전년 기저 부담과 업황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쟁이 심화되며 매출이 감소하였고, 스페셜티 아미노산은 대두박 가격 약세와 경쟁사 공급 증가로 인한 시장 악화로 단기 부담이 지속되었습니다. 셀렉타는 대두유 판가 상승 효과에도 농축 대두단백의 판가 하락폭 확대로 실적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테이스티 앤 뉴트리션 품목들입니다. 핵산은 중국의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쟁 심화가 지속되며 판가 부담이 이어졌습니다. 4세대 식물성 발효 조미 소재인 테이스티 앤 리치는 기술 경쟁력과 마케팅 역량을 기반으로 신규 수요를 창출하며 매출 확대가 이어졌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대한통운 실적입니다. 대한통운 매출은 전년 대비 1% 증가한 3조 1,771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시장 점유율 확대와 주요 고객 풀필먼트 물량 증가로 온해 사업이 성장하였으며, W&D 신규 수주 효과와 항만 물량 확대로 CL 사업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 증가한 1,596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미국 사업의 선제적 투자 성과 및 일시적인 손익 개선 효과와 더불어 건설 부문 원가율 개선에 따른 수익성 확대로 영업이익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전략 추진 현황 및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부문별 추진 전략에 앞서 전사적 재무구조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과 투자 재원 확보에 전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먼저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통해 수익성 중심 운영 체계로 전환하고 글로벌 식품 등 고수익 고성장 사업에 자원을 집중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산 유동화입니다. 이 핵심 자산에 대한 강도 높은 유동화 실행으로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운영 최적화를 통한 비용 구조 개선입니다. 생산 사이트 효율화를 통해 공급망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물류 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매 및 판매 프로세스 고도화를 통한 운전 자본 감축으로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캐시플로우 중심 경영으로 재무구조 개선과 성장 사업에 집중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식품 GSP 중기 전략입니다. 네, 해외 식품 GSP 중기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2025년 글로벌 GSP 매출 성장률은 16% 정도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에이펙 등 신구 견역에서 매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치킨과 햇반, 주요 제품 중심으로 성장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2025년 미주 식품은 만두, 티라이스에서 연간 기준 최대 매출액을 기록하였습니다. 글로벌 GSP는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5년까지 16%의 CAGR을 기록했으며 26년부터 28년까지도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지역 다각화를 통해 성장을 지속할 전망입니다. 특히 유럽은 2026년 연말에 헝가리 신기지 구축이 예정되어 있으며 플레이버 다양화를 통해 제품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스웨덴과 스페인 등 기존 서유럽의 3개국 프랑스, 독일, 영국을 넘어서 추가적인 전략 국가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에이펙에서는 빔, 누들, 스낵 등 상온 포트폴리오를 대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핵심 밸류체인 역량을 구축해 가고 있으며 할랄 등 신규 권역에서의 시장 진입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코어 GSP 제품인 만두는 핵심 거점을 구축하는 일본, 유럽, 미주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채널 확장을 통해 시장 리더십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햇반의 초격차 기술을 바탕으로 수출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헬스 앤 웰리스 트렌드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치킨 역시 외식 수준의 품질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 트렌드에 맞춰 제형을 다양화해서 카테고리 전체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내 식품과 바이오 부문 전략입니다. 네, 한국사업관리 담당 전선호입니다. 국내 식품은 구조혁신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하고 온라인 채널의 추가 성장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트렌드를 선도하는 신규 영역을 발굴할 예정이며 고단백 저당 제품의 수요 증가에 맞게 헬스 앤 웰니스 제품을 확대하여 성장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진한 SKU 조정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효율화와 성장 채널에 자원을 집중하고 디지털 마케팅과 인프라를 극대화하여 헬스 앤 웰니스 트렌드를 활용한 성장 모멘텀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바이오 사업관리 담당 최종화입니다.
바이오 사업 부문은 사업 구조 효율화와 신규 수요 확보를 통해 제도약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애니멀 뉴트리션 사업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추세에서 글로벌 입지 경쟁력을 통한 기회 요인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업 효율화 및 AI 자동화 기반의 비용 원가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테이스트 앤 뉴트리션 사업은 APEC, 중동, 아프리카 등 고성장 지역 위주로 신규 수요를 확보하고 대형 CPG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맞춤형 프로젝트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26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 식품은 미주에서 K푸드 수요 확대가 지속되어 GSP 확대를 통한 성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중국은 핵심 채널과 주력 제품의 성장 모멘텀이 지속되어 외형 성장과 수익성이 모두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만두, 치킨, 누들 등 제품 라인업 강화와 신규 채널 입점 확대로 성장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해외 식품을 종합하면 GSP의 성장을 통한 매출 성장은 견조하게 유지될 전망이나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 증가는 부담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국내 식품에서는 원재료비 상승과 원화 약세로 비용 부담이 지속되나 온라인 채널의 성장과 소비 트렌드에 맞는 신제품 출시 가속화로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2025년을 기점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회복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바이오 사업 부문은 경쟁 심화가 지속되나 입지 경쟁력과 신규 수요 확보를 통해 시장 변동성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를 종합할 때 대한통운을 제외한 2026년 전망은 피드앤케어 부문 제외 시 전사 매출 성장률은 로우 싱글 디짓, 영업이익률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한국어 질문의 경우 동시 통역으로 진행되나 영어 질문은 순차 통역으로.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에 별표와 1번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취소하시려면 별표와 2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처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한화투자증권의 한유정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두 가지 더 여쭙고 싶고요. 첫 번째로는 재무구조 개선 부분에서 비핵심 자산 유동화에 대한 내용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각하고 계시는 물건지가 있는지, 예상 금액이나 시기 목표치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 식품 부분에서 부진 SKU 개선에 대한 내용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도 추가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질문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구조 개선 관련해서는 주로 국내외 사업장 생산 사이트 최적화를 하면서 사업장 중 일부를 유동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이나 시기는 현재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추후 진행 사항이 있으면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성과 수익성 관점에서 사업 성과가 떨어지는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점검할 예정이고요. 또한 SKU 관점에서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은 SKU는 수습을 해서 전반적인 운영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메리츠증권의 김정욱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이제 아미노산 쪽, 전통하고 좀 스페셜티 나눠가지고, 최근에 좀 업황에 대한 부분들, 전망 좀 말씀 부탁드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관세 영향 관련해서 좀 본격화됐다고 코멘트 주셔가지고, 관련된 업데이트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식품 쪽, 관련해서 최근에 미국 쪽 만두가 오랜만에 좀 하이라이트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만두 관련해서 좀 판매 증가 요인들,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영업외 쪽에서 손실이 좀 커서 이 부분, 기타 부분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미국 관세 영향을 좀 예상을 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예상이긴 하지만 1분기에 잠정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좀 최종 관세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통적인 아미노산으로 보면 라이신을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에 유럽 잠정 관세 이후, 잠정 관세 및 최종 관세 이후 유럽 지역에서 이익에는 충분히 기여를 했지만 여전히 중국산의 저가 물량 유입으로 인해서 유럽 시황이 지속적으로 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당장의 수익성 개선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미국 관세 영향을 기반으로 저희가 하반기에는 실적 회복을 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립토판 스페셜티에서 이제 트립토판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경쟁사의 경쟁 심화가 가장 큰 지금 수익 하락의 원인입니다. 경쟁사 평가에 대한 저희가 전략적인 대응도 물론 하고 있지만 신규 제형 기반의 원가 절감 및 그다음에 신규 수요 발굴 등을 통해서 좀 하반기에는 턴어라운드를 좀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지닌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인데요. 중국 경쟁사 중심의 이제 경쟁 심화가 지속되고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경쟁사의 성장과 진입을 억제하면서 시장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만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경영관리 담당 양성원입니다. 네, 미국 만두 시장은 최근 신규 경쟁사 진입으로 시장 규모도 확대되고 있고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코스트코, 그로서리 경로에서 판촉 중심으로 회전율 확대를 추진하였고 4분기에 그 결과 4분기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GSP를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26년에도 이런 기조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네, 영업의 손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의 손실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자회사의 유무형 자산 손상이 있었고 일부는 과징금에 대한 충당 부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만 현금 유출은 없는 보수적인 회계 처리에 따른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일부 외환 관련 평가 손이라든지 이자 비용 일부 반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키움증권의 박상준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재무구조 개선을 말씀하셨는데 수치적으로 저희가 타겟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순차입금 규모를 얼마 축소한다든지 비율을 컨트롤한다든지 이런 좀 수치적인 좀 부분을 주실 수 있는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전체적으로 식품 부문은 이제 원재료비 상승 부담을 좀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신데 국내와 해외 올해에 좀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그게 두 번째 질문이고요. 마지막은 지금 바이오 쪽이 계속해서 업황이 악화되면서 이제 올해 25년에 분기별 실적이 많이 내려왔는데 26년 연간으로 봤을 때 저희나 판가나 판매량 측면에서 제품별로 좀 회사가 생각하시는 업사이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 가격이랑 판매량 요소로 나눠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구조 개선 관련된 내용은 구체적인 수치는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 재원 마련을 위해서 차입금 감축이 우선 목표입니다. 네, 국내 식품의 원재료비 상승으로 인한 가격 인상 가능성 여쭤보셨는데 국내는 원가 절감과 포트폴리오 운영 최적화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감내할 계획입니다. 해외는 지속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유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업황 악화로 인한 26년 분별 업사이드 포텐셜 관점에서 바이오 사업을 바라보면 사료용 아미노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료용 아미노산의 지금 업황 하락은 대부분 중국 경쟁사와의 경쟁 심화가 주요 원인으로서 외부 시황을 봤을 때 중국 옥수수 단가가 상승 중으로
하반기에는 판가 상승의 기회가 일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핵산에서 그 중국 외식 및 B2B 식품 업황 개선을 조금 기대하고 있으며 이걸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TNR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그래도 고성장을 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지금 그 신규 수요 발굴을 통해 올해에는 전년 대비 판매량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현재 질문을 요청하신 분은 없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의 별표와 1번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메리츠증권의 김정욱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식품 관련해서는, 4분기는 이제 명절 효과가 좀 비우호적이었고, 그럼 이제 26년 1분기 쪽에는 좀 우호적인 효과를 좀 기대하시는지, 1분기 쪽에 국내 식품 상황 좀 매출 동향 좀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원재료 측면에서, 국제 곡물 가격 계속 좀 하락 중인데, 뭐, 쌀이라든지 돈육 이런 쪽에 부담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종합했을 때, 지금 매수 단가와 그다음에 수입 원가 전망을 좀, 상반기, 하반기 좀 나눠서 26년에 대한 원가 전망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해외 바이오 아까 이제 업황 관련 말씀을 주셔서 대부분 좀 하반기에 좀 수익성 개선을 좀 주셔가지고 그러면은 이 상반기까지는 좀 여전히 뭐 이 치킨 게임 상황을 좀 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좀 전망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사업관리 담당 전선호입니다. 국내 사업 성과 예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는 선물 세트 시점차와 연어 신제품과 같은 헬스앤웰스 신제품 성과 기반으로 로우 싱글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문의하셨던 원가 관련된 부분은 원단가와 같은 곡물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나 환율 부담이 있으며 또한 돈육과 쌀 시세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부 원가 절감과 운영 최적화를 통해서 원가 부담분을 만회할 예정입니다. 바이오는 25년 4분기의 업황 하락이 26년 1분기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으로 좀 조심스럽지만 저희가 핵심 주력 제품의 원가 절감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상반기는 일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모건 스탠리의 김혜은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도 방금 질문 이어서 좀 여쭤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분기 가이던스 주실 때 보면, 이제 1분기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저희가 뭐 로싱글 디짓 정도 성장률 계속되고 영업이익률은 4분기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로 보시는 건지, 혹시 1분기 관련해서 가이던스를 전반적으로 주실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2026년 가이던스 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OP 마진 작년이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한 5% 내외 정도 보시는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이제 푸드랑 저희 바이오랑 이렇게 나눠 보시면 방향성이라도 작년 대비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와 글로벌 합산한 식품은 외형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익성 부분에서는 원가 측면에서 비용 부담이 있어서 YOY로는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바이오 사업 부문은 1분기에는 경영 환경, 경쟁이 여전히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1분기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26년에도 식품 국내는 일부 개선이 될 전망이고요. 글로벌은 물량 확대 중심으로 운영할 텐데 상황을 맞춰서 전년 수준은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년 바이오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솔루션 사업 등 그 미래 성장 사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질문을 요청하신 분은 없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의 별표와 1번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DS증권의 장지혜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세 가지 질문 있는데요. 먼저 해외 식품 관련해서 저희 중기 전략 관련한 내용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 연평균 성장률 20에서 25년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26에서 28년도도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 만한 성장률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 해외 GSP 매출이 전체 해외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추가적으로 과거에는 저희가 좀 다양한 한국의 간식이라던가 이런 K푸드를 많이 소개하는 게 좀 목적이셨던 것 같은데, 이게 좀 코어 GSP로 전략적인 방향이 좀 바뀌신 건지, 이런 내용들이 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국내 식품 관련해서 최근에 좀 이야기 나오고 있는 이제 설탕 부담금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밀가루랑 설탕 가격 인하의 효과가 저희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캐펙스 관련해서 작년 연간 캐펙스 투자 금액이랑 올해 혹시 목표하시는 금액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해외 식품은 26, 28 중기에도 더블 디짓 이상으로 성장을 타겟하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에서 GSP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30% 이상으로 되고 있고, 비중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이입니다. GSP 다양한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코어 GSP로 변경되는지를 여쭤보셨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된 햇빵 같은 상온밥들, 그런 제품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코어 GSP로 키워갈 거고요. 그리고 K 트렌드에 맞춰서 K 스트리트푸드, 누들 같은 제품들은 계속 다양화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 식품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세 관련해서는 저희가 스위트너 사업에서의 음료용 제조업체 매출 비중이 로우 싱글 수준으로 낮아서 상대적으로 영향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가루 가격 인하는 수익적으로 부담이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부적인 원가 절감을 통해서 이 부분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캐펙스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 캐펙스는 저희가 계획한 1조 원 수준으로 집행이 되었고, 26년은 25년 대비 소폭 상승한 1조 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 증설에 대한 자금이 집행될 예정이고, 추가적으로 대규모의 신규 증설은 현재로서는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현재 질문을 요청하신 분은 없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의 별표와 1번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제일제당의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